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월 14일입니다. 여러분 그 젠더 특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평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젠더 특보 하길래, 젠더 특보란, 젠더란 건 성이고 성특보 성문제 특보겠구나 뭐 짐작은 가지만 말이죠. 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젠더 특보도 못 막은 비극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 말이죠, 아주 재미나는 글이, 동아닷컴에 아주 재밌는 글이,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에 이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젠더 특보도 못 막은 비극, 이런 제하의 이진영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요. 참 재밌었습니다. 이 젠더 특보 이것이 결국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전부 위선자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아마 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말해서 그 예를 들어서 쫙 과거에 예를 들었는데,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서 소위 캐피탈이라는 자본론이라는 소위 공산주의 원서, 칼 막스의 그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 이걸 갖다가 쓴 그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 그 저자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집에는 평생 월급 한 푼 못 받고 착취당한 가정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딱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선, 노동자 해방을 위해서 자본론이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기본 소위 이론을 제공한 책을 만들면서도 정작 자기 집에는 노동자 해방은 고사하고 평생 월급 한 푼 주지 않으면서 착취를 하는 그런 가정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었는데, 아주 재미나는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아마 그 에밀이라는 거,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을 잘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교육서입니다. 교육학과에는 아주 뭐 기본적인 소위 번역서로 통하는 그 에밀이라는 거, 루소 에밀. 이거는 근대 교육의 문을 연 그런 책으로 유명하죠. 루소의 에밀.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장자크 루소의 에밀이라는 책, 교육서. 그 다음에 카르 마르크스의 자본론, 공산주의, 무서운 책. 근데 에밀이라는 근대 교육의 문을 장자크 루소는 자녀를 모두, 그럼 교육의 문을 열었다면, 근대 교육의 문을 연 그 책을 썼을 정도라면 자기 아이들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또 보육원에 보내버렸습니다. 보육원에 보냈다는 거. 보육원은 뭡니까? 고아원 비슷한 데죠. 보육원, 보육시키는데. 그러니까 무능한 아버지 아니면 나쁜 아버지죠. 그런데 그런 글을 썼다 이겁니다. 이 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위선을 얘기합니다. 이 마르크스도 마르크스의 위선을 얘기합니다. 노예 해방하자. 이 정말 노동자를 해방하자. 불쌍한 그 노동을 착취당하는, 그래 놓고 자기는 정작 자기 집에는 착취당한 가정부, 월급 한 푼 못 받은 가정부를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에밀, 근대 교육을 이렇게 처음 교육을 문을 열었다는 장자크 루소는 정작 자기 아이들은 전부 보육원에 보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말이죠,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토머스 제퍼슨, 미국 제3대 대통령. 이 독립선언문을 남긴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독립선언문을 남겼다는 토머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도 한때는 80명의 노예를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지식인들의 위선을 나타내주는 그런 글입니다. 위선은 인간의 모순덩어리에 나약한 존재다. 이 위선, 이거는 누구를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마 잘 알 겁니다. 위선. 지금 젠더 특보를 만드는 박원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성으로
여성을 갖다가 인권을 그한다 해가지고 그걸로 유명해가지고 시장이 되었다 해도 여성의 표를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여성 사회에서 여성으로부터 인권 대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그 연결식이 어제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측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박 전 시장의 업무 시간뿐만이 아니라 퇴근 후에도 고소인을 갖다가 성적으로 괴롭히고 권력과 위력에 의한 성적 괴롭힘이 무려 4년간이나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 반론을 들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박 전 시장을 페미니스트 시장으로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이라는 거죠. 여성을 사랑하는 그런 시장으로 지금 여성들의 저 박원순 시장은 여성들의 인권을 너무나 최고로 생각한 그걸로 정말 속된 말로 출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변호사로서 훌륭한 변호사로서 그 된 것이다. 이렇게 왔던 그러한 생각들. 그걸로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박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이 된 후에 여성 안심특별시 누군가 말을 했지만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여성 안심특별시 정책으로 2015년에 UN 공공행정상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성 안심을 시키는 특별시 정책, 여성 안심특별시 정책. 2017년에는 말이죠. 직원 한 명 한 명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겠다 하면서 서울시 전 부서에다가 젠더 담당관 367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성 담당관, 젠더 담당관. 이것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에 사실은 저는 젠더 특보와 젠더 담당관이라는 그런 말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직책도 있었구나. 아니, 이럴 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젠더 담당관을 367명을 지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젠더 사무관 5급 직도 또 신설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실 산하의 3개 팀으로 구성된 여성권익 담당관 4급 또 조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사장실 직속으로 젠더 특보 3급까지 고급 공무원까지 뒀다는 거 아닙니까? 성희롱 예방교육에서는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언사나 행동이 상대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주의까지 또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구긴 누구예요? 박원순 씨가요. 그렇지만 이렇게 조직만 볼록볼록 불려본들 젠더 특보 만들고 젠더 담당관 만들고 젠더 뭘 만들고 특보를 만들고 해가지고 합니까? 고소인은 그동안 서울시 내부의 도움을 막 요청을 했지만 젠더 어느 담당관은 누구 하나도 그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 이래가면서 그냥 딱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한다는 답만 들었다는 겁니다. 심기보좌가 뭡니까? 심기보좌. 한번 말이죠. 장세동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장세동은 경호실장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 대통령도 한 4년 제가 주치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 대통령 참 훌륭합니다. 오늘날 이 한강에 푸른 물이 나오고 이렇게 한 건 올림픽을 위해서 다 준설 작업, 대역사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을 유치하고 그의 공도 훌륭한 공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그전 경호실장들 모르고 저는 그때 주치할 때 제가 이 주치가 경호실 요원으로 소속으로 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경호실장이 또 탁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느냐? 장세동으로 바뀌었어요. 혹자는 그를 갖다가 의리의 사나이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내걸은 그 경호가 바로 심기경호였습니다. 심기경호. 여러분, 경호란 건
대통령 경호를 하면은 몸으로 먼저 자기를 희생시키면 대신 총을 맞으면서 대신 그 몸으로 육탄으로 맞으면서 경호를 하는 그런 정신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기경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장세동 씨가 경호실장으로 오고 난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근데 제가 어떤 방송에 그 전에 그 정치 패널로 나갔는데 뭐 경호실 문제라든가 대통령 문제가 있으면은 저한테 매번 와서 방송에 좀 임하라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랜 시절 그런 데 관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그 내부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여 년, 12, 3년을 제가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심기경호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앵커가 아니 심기경호가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경호입니까? 그래서 제가 무턱대고 툭 나간 말이 아부경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경호란 건 몸으로 먼저 맞고 그 정말 대통령 심기는 경호실로서는 경호관으로서는 경호원으로서는 알아서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신변만 보호를 갖다가 잘하면 되는 것이지 100% 완수하면 되는 거지. 자기 몸을 바쳐서 심기경호라니. 그런데 또 심기 얘기를 듣고 제가 이 글을 보고 그 얘기를 보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심기라는 게 그게 도대체가 이게 대통령의 그런 이런 부분 그것도 뭐 그 경호 부분도 심기가 나오더니 또 이런 데까지 심기가 나오구나. 그러면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보좌다. 이런 답만 들었다는데 심기보좌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만약에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보좌라는 그런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심기보좌라고 말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이해 못할 사람입니다. 아니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에게 심기보좌다.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가 이럴 때는 응해야 된다. 심기보좌를 위해서 모든 걸 응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 서울시 고충심의원회 2018년하고 19년에 두 차례나 처리한 어떤 시청 조직인데 성폭력 사건 무려 1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 4월 시장 비서실 남자 직원이 산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을 때가 이번 비극을 마지막 그걸 보고 벤치마킹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반면교사의 벤치마킹. 그걸 했어야 되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진영 논설위원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진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죠. 논설위원은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던 시기에는 더구나 정기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젠더 특보까지 만든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도대체 낱낱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그 성폭력 사건 매뉴얼에 따라서 가해자가 임원급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는데 왜 고소인의 호소를 무시했는지 바로 이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또 가해자와의 분리 원칙에 의해서 고소인의 부서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이걸 또 묵살했느냐. 이런 것도 지금 서울시를 조사할 게 많습니다. 서울시 많이 조사해야 됩니다. 저기는 박원순의 아성이었습니다. 10년간을 갖다 시장을 했으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더욱 소위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것은 독재가 스미는 것은 세월이 많이 그 조직을 장악할수록 그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중임을 안 되게 하고 권력을 다 분산을 시키는데 지금 사법 권력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검찰 권력까지 저렇게 추미애가 이렇게 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상황을 볼 때 이 서울시 10년간을 했는데 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심기보좌나 비서의 직책은 여자 비서한테 자기가 이러이러한 고통이 좀 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아, 비서의 직책은 심기보좌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서울시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왜 그럼 고소인의 호소를 무시했는지, 가해자하고 왜 분리 원칙에 따라서 고소인의 부서 변경 요청을 받아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묵살을 했는지, 누가 묵살을 했는지, 왜 묵살을 했는지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통해서 고소인의 바람대로 일상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다는 그 얘기했던 박 전 시장이 시민운동 대부로서 이뤄낸 업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이것대로, 그가 한 업적은 업적대로, 이번에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은 이 사건대로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젠더 특보도 못 막은 이 비극, 젠더 담당관 수백 명을 해놓고도 못 막은 이 비극, 이걸 갖다가 형식 행정의 아주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젠더 담당관, 젠더 특보를 듣고서 처음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음속에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이름이 그렇게 특보가, 이런 특보가 있어. 임무부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응? 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관련된 어떤 그 예를 들면 어떤 특보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야지. 젠더 특보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성특보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이 오히려 좀, 그런데 그렇게까지 젠더 특보, 젠더 담당관을 400여 명을 임명을 해놓고 그래. 이런 일을 하나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한 그 여성 비서에 대해서 그 일도 막지 못한 그 서울시, 이건 내부를 확 까 뒤집어 가지고 분해를 해서 조사를 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여성, 어저께 그 발표한 그 여성 단체 그쪽에서 서울시를 강력하게 조사를 하기를 바라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하고 좌절의 능선에 있지만 새벽처럼, 새벽이 가장 춥습니다. 동이 틀 직전 새벽 4시 말입니다. 가장 춥습니다. 겨우. 그렇다더라도 태양은 역시 떠오르어야만 합니다. 동이 떠오를 때, 이글이글거리는 태양이 떠오를 때 우리 대한민국은 그대로 희망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우리는 희망의 대한민국입니다. 비록 10일 날 우리의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이 영면하셨지만 그분은 아마 돌아가시 전까지도 이 나라를 걱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안보를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잘 지켜야 되는데 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다는가.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까지. 이분은 돌아가셔서 지금 벌써부터 대한민국, 애국, 대한민국, 나라, 헌법수호의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잘 되라고 벌써 가호를, 우리 대한민국을 가호를 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